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변화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자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호 부동산 대책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원인부터 이 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되는 사회적 현상,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까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호 부동산 대책의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11호 부동산 대책, 왜 나오게 되었는가? 먼저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첫째, 투기 심리 과열입니다. 주택이 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가수요가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시세 조종이나 갭 투자 등이 만연해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 문제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무리한 연끌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 전체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셋째, 주택시장의 양극화 심화입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무주택자,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자산가들은 더 큰 이득을 얻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박탈감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되찾기 위해 정부는 결국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물이 바로 11호 부동산 대책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확대, 규제 지역을 넓혀 대상 주택을 늘렸습니다. 둘째, 대출 규제 강화, 특히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더 제한하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셋째, 취득세 및 보유세 중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렸습니다. 넷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특정 지역에서 토지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대출 문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는 단순한 주택 투기를 넘어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세력까지도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부 대책의 양면성, 장점과 단점,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11호 부동산 대책 또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즉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입니다. 가장 큰 목표이자 기대 효과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세금이 강화되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던 투기 세력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무리한 대출은 개인의 금융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이러한 과도한 대출을 줄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입니다. 투기 세력이 줄어들고 가격이 안정되면 진짜 집이 필요한 분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인 거주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점과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가장 큰 우려는 거래 절벽 현상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입니다. 집을 팔지 못하거나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끼면 매물을 거둬들이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 즉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실수요자, 특히 젊은 층이나 무주택자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입니다. 분명 대책의 취지는 실수요자 보호이지만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오히려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빌릴 수 없어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우려입니다. 핵심 입지의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비규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의 주택은 더욱 외면받고 인기 지역은 오히려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3부 대책이 가져올 사회적 현상. 이러한 장단점을 바탕으로 11호 부동산 대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되는 사회적 현상들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 관점.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거래 절벽 심화입니다. 규제 발표 직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주택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시장 불안정성 증대입니다.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무주택자들의 전세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 위축과 불안감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 투자자들은 물론 기존 주택 보유자들까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중기적 관점. 2026년부터 2027년 단기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한 후에는 지역별 양극화 심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하더라도 개발 호재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인기 지역은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인한 매물 출회 압박도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가 겹치면서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침체되어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매물이 쌓여도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미세 조정 가능성입니다. 규제의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나 공급 확대 정책 등 추가적인 조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2028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집값이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면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시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격 및 전월세 시장의 점진적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찾아가면서 투기적 요소가 제거된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성장률 등 거시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4부 단점을 보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여러분이 이 변화의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전세시장 안정화 노력. 앞서 언급했듯이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은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며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보호제도를 보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살기 좋은 공공실버주택이나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필요합니다. 둘째, 실수요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 확대. 대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너무 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다자녀 가구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대출 우대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의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여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정보의 투명성 강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습니다. 실시간 거래 정보를 더욱 세분화하여 공개하고 지역별, 유형별 주택 수급 현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투자든 실거주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가 떠도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투기가 횡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의 재무계획 재정비. 정책 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한 영끌보다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노후 계획에 맞춰 대출 규모를 정하고 주택 구매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연금과 같은 노후 대비 상품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심층 분석 어떠셨습니까? 이번 대책은 분명 한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과 혼란도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주택시장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과 철저한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